네, 안녕하십니까. 어썸 케빈입니다. 이번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채용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원 중 한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준비 잘 하셔서 생기원 입사하는 데 도움 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살펴보시죠. 자, 먼저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먼저 자소서 부분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 탑5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 및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기타 활동과 경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나온 게 지원 동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원 중에서도 왜 하필 생기원인지, 생기원에서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한 그 직무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도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생기원인지, 그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생기원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인사 담당자는.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지금 1번이 맥시멈 1000자입니다. 1000자인데 지원 동기를 300자에서 500자까지 끌어내셔도 좋아요. 내가 왜 생기원에 입사해야 되는지 부분을 정말로 자세하게 적어주면 적어줄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된 이란 말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직무 관련돼서 기타 활동, 그리고 경력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직무 관련돼서 기타 활동이니까 학교에서 실험했던 것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인턴 하셨던 것도 괜찮고, 근데 인턴 하신 거는 아무래도 뒤에는 경력 사항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타 활동은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직무 관련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아니면 스터디 하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실험하셨거나, 이런 부분 작성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력 사항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혹여나 인턴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현직자야, 근데 내가 생교원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이 이제 경력 사항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생교원에서 천자를 줬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밑그림 형태로 배치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식으로 하시면은 금방 채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귀하의 직무 관련된 역량이 연구원에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공을 하셨거나 지원하신 그 직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 생기원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직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단순 저는 몇 년 차 때 뭘 할 거고요, 몇 년 차 때 무엇을 할 거고, 언제는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내가 했었던 이 업무들이, 즉 몇 년 차 때 이거, 몇 년 차 때 이거, 이것들이 생기원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건 바이 건으로 묶어주셔도 좋아요. 인사 담당자는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직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하나하나 작성하시고, 그렇게 작성하신 것들이 단순 내 포부가 아니라 이게 생기원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생기원에서 현재 어떠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원한 직무는 현재 A다, 근데 생기원이 현재 지금 연구하려고 하고 앞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B다.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A와 생기원의 비전인 B가 서로 연결이 된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내가 연구한 것이 생계원에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제3자가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3자는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살면서 처음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딱 봐도 딱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문항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면접 예상 질문입니다. 5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지원 동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25개 정부 출연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신 직무는 우리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사기업에서도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출연연에서도 연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우리 생기원에 지원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것이 가장 맨 처음으로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사하는 과정, 그리고 면접 과정에서 지원 동기만 물어보고 그 면접 끝내도 돼요. 그냥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인사 담당자랑 현직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여기 왜 왔어요? 라는 그 질문에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줘. 그런 사람하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했어. 이런 사람 둘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라면 누구와 함께 하고 싶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갈고 닦아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연구원과의 비교 사항도 좋고요, 왜 생기원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것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직무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아무래도 연구직 분들은 그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연구원의 존속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길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걸 할 건지도 궁금해 할 겁니다. 현재 생기원에서 소재 관련돼서도 연구 많이 하고 있고, 배터리 관련돼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기계 분야나 통신 관련돼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곳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원한 그 직무, 여러분들께서 포커싱해서 지원한 그 직무 하나로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할 거고 과거에는 어떤 경험을 해왔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사와 소통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생기원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0살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년까지 60세, 뭐 그 뒤에 연구위원까지 하게 되면 65세까지 하겠지만 보통 다 60세까지 한단 말이에요. 60세까지 했을 때 30년 동안 같이 근무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면접 보고 있고 현직자로서 있으신 분들은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정년퇴직 때까지 10년, 20년 정도 남았을지라도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 안에 나와 소통할 신입이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통하는 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독단적으로 한다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내 상사분과 대화하면서 업무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대화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상사와 소통을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SNS나 전화보다는 직접 얼굴을 뵙고 대화를 하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소통 관련돼서 질문이 오면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생기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의 존속이 달린 게 그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 성과를 냈고 그렇게 낸 연구 성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구원의 존속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참고하셔서 내가 지원한 그 직무랑 연관돼서 우리 연구원의 비전과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 직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다른 직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면은 인사 담당자는 둘째치고 그 면접 자리에 들어온 현직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할 선임연구원급이나 책임연구원급들 그런 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실험실 관련돼서 생기원의 비전이 앞으로 밝을 거다, 좋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표면적으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은 현직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원한 그 직무와 연관돼서 생기원이 앞으로의 비전이 이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정말로 좋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연구직 분들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나 기술직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은데 근데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게 면접 자리에서 그거를 나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회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여러분들의 과거를 경험 분해하셔야 됩니다. 경험 분해하는 방법은 위에 동영상 참고하시면은 경험 분해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 분해를 미리 하시면은 여기 5번과 같은 질문이 왔을 때 현직자가 듣기에 속 시원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 왔던 경험 위주로 말씀하신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성이 생기고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생기원 채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기원에 입사할 계획이 있으시면 자기소개서부터 꼼꼼히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나와 만나는 첫인상입니다. 글로써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의 첫인상에 해당이 됩니다. 글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딱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는 단순 서류 과정뿐만 아니라 면접 때까지 인사 담당자와 현직자가 들고 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갈고 닦아서 잘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마지막 피날레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도 잘 준비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아래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